자, 그럼 지금부터 대표각과 삼포도에 대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에서는 두 괄호 안에 문제에 있는 평균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괄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건 계산하는 문제죠? 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모든 별량을 다 더하고 그 별량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에서는 2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9를 하고 몇으로 나누나요? 그렇죠.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5분의 위에는 이만큼 하면 7, 이만큼은 14, 이만큼은 또 9니까 총 합이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30은 그렇죠. 6이 되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제 평균 6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에서는 또 13, 14, 18, 18, 19, 20 이거를 또 나누어주면 되겠죠. 별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로 되어 있고요. 13부터 18, 18, 19, 20 이렇게까지 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보니까 앞에서부터 두 개씩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27, 36, 39가 되고요. 그럼 6분의 보니까 10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나눠봅니다. 자, 102를 6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6일은 6, 42, 17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17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라고 하고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괄호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료들을 작은 순서부터 별량을 나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1부터 시작해서 1, 3, 6, 7, 9 이렇게 5개를 나열합니다. 그럼 여기 이 자료들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6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6이 되고요. 자, 2번. 2번도 작은 수부터 나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21부터 시작해야겠네요. 21, 그 다음 22, 다음은 24네요. 24가 두 개니까 24, 또 27, 그 다음은 28, 그 다음은 29 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료를 나열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은 24로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답은 24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3번을 봅니다. 자, 3번은 최빈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최빈값은 어떤 값인가요? 네, 이거의 정의는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값,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있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 1번부터 한번 보면 이것도 한번 우리 나열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 이거는 4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4, 5, 그 다음에 6이고요. 그 다음에 7이 두 번 있네요. 7,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이 있네요. 자, 보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별량은 7이 돼요. 그래서 1번의 답은 7이고요. 자, 2번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2번은 100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100, 100, 100. 100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01이 있어요. 101이 2번, 그 다음에 103이 1번, 그 다음에 105까지 해서 되는데 그러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값은 역시 100이겠죠. 자, 그래서 3번은 1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넘어갑니다. 4번에서는 어느 날 주요 도시의 불쾌지수를 조사한 건데 여기서 중앙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별량들을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그곳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순서대로 작은 수부터 나열해 보면 81, 그 다음이 83이지요. 그 다음에 84가 두 개고요. 두 개, 그 다음에 85 이렇게니까 이렇게 나열한 거에서 중앙에 위치한 값은 84가 돼요. 그래서 답은 84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넘어갑니다. 자, 5번은 지난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조사한 건데 이건 읽은 것의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을 각각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먼저 이 별량의 순서부터 좀 정리해 줘야겠습니다. 가장 작은 별량부터 다시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그러면 1부터 시작하겠죠? 1, 또 1 있어요. 또 있어요. 1, 그 다음에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5가 되겠네요. 5, 6, 그 다음 7, 그 다음 9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럼 평균을 우리가 뭐 더해봐야죠. 구해야 하니까
한번 봅시다. 평균 지금 별량의 개수가 8개니까 8분의 1로 시작하고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9인데 자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저 이만큼 한번 묶어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 2, 3에다가 2를 넣으니까 5 이만큼을 더하면 11 이만큼을 더하면 16이니까 8분의 32가 돼요. 그러면 평균은 4가 되겠네요. 자 평균은 4고요. 중앙값은 별도 계산할 것이 없이 여기서 보면 되죠. 근데 봤더니 지금 딱 중앙에 위치한 게 아니라 별량의 개수가 짝수잖아요. 그래서 2와 5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 2와 5의 평균을 구해야 중앙값을 구할 수가 있지요. 짝수일 때는 중앙값이 평균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 그럼 중앙값을 구하고자 하면 이제 2로 나눠줄 건데 2분의 2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7이니까 이거를 소수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얘는 7 나누기 2를 했을 때 2, 3, 6 그래서 1이 내려왔는데 지금 점을 찍어주고 0이 되어서 5 해서 3.5가 되겠네요. 중앙값은 3.5. 자 그럼 마지막 최빈값을 봅시다. 최빈값은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1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다 단위를 붙여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한번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는 삼포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먼저 6번에서는 평균을 구하라고 하고 있지요. 평균을 구하고 표를 완성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편차를 완성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평균부터 갑시다. 평균은 자료의 개수를 이제 분모로 하고요. 그 위에는 별량들의 각각의 합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자료가 있고 13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6분의 자 13, 두 개씩 한번 묶어서 계산해 볼게요. 13과 18을 넣으면 31, 10과 25는 25, 여기는 28인데 그럼 31 더하기 25 더하기 28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31과 25를 더했을 때 56이 되고요. 28을 더했을 때 84가 되네요.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면 14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14. 자, 그다음에 표를 완성해야 되죠.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편차는 여러분 어떻게 구합니까?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칸은 13, 별량 13에서 평균 14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18에서 14를 빼면 4, 10에서 14를 빼면 마이너스 4, 15에서 14를 빼면 1, 여기는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여러분 편차를 구할 때 항상 별량에서 평균을 빼줘야 한다는 거, 평균에서 별량 빼는 것이 아닙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암산하는 거에 대해서 혹은 계산 자체를 다 해놓고 나서 검산할 때는 이 편차끼리 다 더해보면 이게 합이 0이 나오는지를 통해서 또 검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7번입니다. 7번에서는 이제 평균을 가지고 각각의 별량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 편차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평균이 2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A, B, C, D, E의 별량을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편차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인데 여기 보니까 편차를 가지고 여기 편차가 각각 있죠, 지금. 이걸 가지고 또 평균을 가지고 여기는 A와 B와 C, D 이걸 별량을 각각 구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럼 갑니다. 자 먼저 A는 평균이 2인데 편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A의 별량은 몇이겠어요? 그렇죠. 1이죠. 다시 한번 다시 공식 생략하지 않고 편차가 마이너스 1인데 별량은 지금 몰라요. A예요. 그리고 평균은 2예요. 자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나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 차례대로 구하면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1이라서 각각 이렇게 한 명, 3명, 4명, 1명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여기 답을 쓸 때는 명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는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에서는 민진에 반해 윗몸 일으키기 기록을 조사해서 나타낸 건데요. 다음 순서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인데 이 과정을 한번 보겠다는 거지요. 자, 그럼 가장 먼저는 뭐 해야 돼요? 그쵸?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에는 별량의 개수 여기서는 6개네요. 6개. 9, 12, 15, 13, 17 이렇게 6개고요. 위에 분자에는 각각을 다 더해주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2개씩 묶어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21, 여기는 28, 여기는 17. 자, 그럼 6분의 21 플러스 28 플러스 17이니까요. 계산한 결과는 바로 66이 되겠네요. 그러면 평균은 결국 11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2번을 한번 봅시다. 각 별량의 편차를 구하라는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9부터 보면 9에서 마이너스 11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2에서 마이너스 11을 하면 1. 나머지도 마찬가지 쭉쭉쭉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지금 더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편차 제곱을 먼저 써봅시다. 4, 1, 16, 4, 1, 16. 이거네요. 여러분, 이거에 지금 총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규칙성이 있어요. 4, 1, 6, 4, 1, 16, 4, 1, 16이 지금 반복되죠. 그럼 이 한 묶음의 크기는 몇이에요? 네, 21이에요. 그럼 21 곱하기 2를 하면 빨리 계산될 거니까 결국 이제 42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의 총합은 42고요. 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분산입니다. 자, 분산은 여러분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편차 제곱의 총합을 그 자료의 개수대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4번 분산에서는 편차 총합이 지금 42였고요. 자료의 개수는 지금 6이니까 결국 분산 우리가 계산하는 결과값은 7이라고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5번 봅니다. 5번에서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만 씌우면 되는 양의 제곱근만 씌워주면 되는 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7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9번입니다. 9번은 5명의 한 달 동안의 수면 시간과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낸 것이다 라고 있는데요. 자, 먼저 1번은 수면 시간이 가장 고른 학생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고른 학생을 고르라고 했죠? 자, 그럼 가장 고른 학생이란 무엇이냐? 표준 편차와 분산이 큰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작은 사람이죠. 편차가 있다는 것은 떨어져 있는 정도라는 것인데 이 편차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면 시간이 변동이 없이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르는 학생들의 대상은 뭐가 되냐면 네, 표준 편차에서 가장 작은 B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2번 수면 시간이 가장 불규칙한 학생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불규칙하다는 것은 몰려있지 않고 그 분산이나 표준 편차의 수의 절대값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표준 편차인 학생을 구하면 어디가 되겠어요? 그렇죠. 2가 되겠죠. 자, 2는 루트로 바꿨을 때 루트 4니까 지금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A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